디지털 배움터 심화, 나만의 데이터베이스 만들기. 우리 일상생활에서의 필수품 스마트폰. 그런데 이 스마트폰 속에 우리를 지켜줄 수호천사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바로 데이터베이스인데요. 가족과 찍은 사진, 친구들과 주고받는 메시지 등 수많은 정보를 데이터베이스라는 곳에 저장한 다음 필요할 때마다 쉽게 불러올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런데 데이터베이스가 스마트폰에만 사용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학교에서는 여러분들의 성적을, 병원에서는 진료 기록을, 은행에서는 소중한 자산을 지켜준답니다. 사람이 12시간에 걸쳐 처리할 일을 데이터베이스는 단 10분 만에 처리할 수 있다고 하죠. 따라서 데이터베이스는 시간과 에너지를 줄일 수 있는 마법사 같은 존재라 할 수 있습니다. 요즘 각광받는 인공지능의 시대에서 알파고, 챗 GPT와 같은 데이터베이스의 활약이 더욱 눈에 띄고 있는데요. 이러한 데이터베이스와 관련된 지식은 단순한 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미래의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줄 것입니다. 오늘은 데이터베이스 이해하기와 도서관 데이터베이스, 도서 검색을 통한 데이터베이스 체험하기 및 도서관 책 관리를 위한 시스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 이해하기. 안녕하세요. 여러분, 데이터베이스가 뭔지 정확하게 알고 계신가요? 데이터베이스란 각종 자료를 의미하는 데이터와 기반을 의미하는 베이스가 합쳐진 단어인데요. 쉽게 말하면 많은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모아두고 필요할 때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한 큰 저장소를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데이터베이스는 자료가 많이 모여 있는 곳에만 있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데이터베이스는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 다양한 형태로 녹아 있는데요. 예를 들어 스마트폰의 연락처 목록, 인터넷 쇼핑몰의 상품 목록, 심지어 책상 위에 있는 학용품 목록까지도 모두 데이터베이스의 일종입니다. 여러분, 게임 속에도 데이터베이스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게임 속 캐릭터의 정보, 아이템의 목록, 그리고 각 플레이어의 점수나 지능 상황 등 모든 것이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이 되는데요. 각 플레이어의 캐릭터 이름이라든지 레벨, 경험치, 가지고 있는 아이템 등이 각각 저장됩니다. 그리고 이 정보들은 게임을 할 때마다 업데이트되고 게임을 껐다 다시 켜도 그대로 남아있게 됩니다. 데이터베이스는 우리의 건강을 지키는 데도 큰 역할을 하는데요. 우리나라는 영유아 검진, 학생 검진, 그리고 성인 검진으로 나누어 건강 검진이 이루어지고 있죠. 그 중에서 어르신 생애주기별 건강 검진 데이터베이스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어르신 건강검진 데이터베이스에는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건강검진 결과 등과 같은 정보들이 포함되는데요. 이 데이터베이스는 어르신의 건강 정보를 지역병원, 건강센터, 복지기관과 연계하여 어르신이 필요로 하는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예를 들어 혈압이 높게 나온 어르신은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가까운 내과를 방문하여 추가 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건강검진 데이터베이스는 여러 유형의 건강 데이터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관련된 병원과 연계하여 신속하고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도구입니다. 그리고 의사들은 이러한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환자의 건강 상태를 보다 정확히 이해하고 개인 맞춤형 치료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도서관 데이터베이스. 자, 이번에는 도서관 데이터베이스에 대해 함께 알아볼까요? 도서관이란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다양한 종류의 책과 자료를 모아두고 사람들이 보거나 빌릴 수 있도록 한 시설을 말하는데요. 우리 주변에는 국립도서관, 공공도서관, 대학도서관, 초중고등학교 내 도서관 등 다양한 종류의 도서관이 있죠.
자, 이렇게 도서관의 종류와 규모는 다양하지만 소장하고 있는 책이 많다는 점은 동일합니다. 이렇게 많은 책들이 일목요연하게 잘 정리되어 있어야만 원하는 책을 쉽게 찾을 수 있겠죠? 도서관에서는 수많은 책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는데요. 도서관 데이터베이스는 책의 제목, 저자, 출판사, 출판일, 대출 상태 등 여러 정보를 저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원하는 책을 찾을 때 여러 정보 중 하나만 입력을 해도 책을 찾을 수 있는 거죠. 데이터베이스 덕분에 우리는 원하는 책이 어디에 있는지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도서관 데이터베이스는 책의 위치를 알려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책을 대출하거나 반납을 할 때도 활용되는데요. 여러분이 도서관에서 책을 빌리면 그 책의 대출 상태가 대출 중으로 바뀌고 반납하면 다시 대출 가능 상태로 변경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 덕분에 도서관 직원이나 다른 이용자들이 그 책이 현재 대출 중인지 대출 가능 상태인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책과 관련된 다양한 데이터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책이 도서관에 새로 등록되면 해당 책의 위치 정보와 대출 상태가 데이터베이스에 기록되고 책이 이동되거나 대출될 때마다 이 정보가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됩니다. 도서 검색을 통한 데이터베이스 체험하기. 국립중앙도서관 홈페이지에서 도서 검색을 통해 데이터베이스를 알아보겠습니다. PC나 스마트폰에서 웹브라우저를 실행시켜 검색어 입력란에 국립중앙도서관을 검색한 후 국립중앙도서관을 클릭합니다. 홈페이지 상단에 상세 검색을 클릭하여 새로운 페이지가 나타나면 유형별 검색 탭에서 도서를 선택하고 제목은 백범일지, 저자는 김구를 입력한 후 검색을 클릭합니다. 검색 결과에서 원하는 도서의 도서명을 클릭합니다.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된 해당 도서의 세부 정보와 함께 책을 이용할 수 있는 장소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도서관 데이터베이스의 구조와 활용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앞서 보셨던 백범일지 도서와 관련된 도서관 데이터베이스는 다음과 같이 정보를 체계적으로 저장합니다. 이 활동을 통해 데이터베이스가 어떻게 구성되고 활용되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즉, 표제, 저자, 출판사 등의 정보를 기반으로 각 항목과 매칭되는 해당 책의 위치와 대출 상태를 빠르게 찾아줍니다. 도서관 책 관리를 위한 시스템. 여러분의 집에는 책이 얼마나 많이 있나요? 여러분이 가진 책 중에서 원하는 책을 찾는 건 그리 많은 시간이 걸리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도서관은 수천 권에서 수만 권의 책을 소장하고 있고 책의 대출과 반납이 매우 많기 때문에 사서가 책을 잘 정리하는 것만으로는 제대로 된 관리를 할 수 없을 겁니다. 국립중앙도서관은 1,300만 권이 넘는 도서를 소장하고 있고 하루에 약 1,000권의 책이 새로 들어온다고 합니다. 이처럼 도서관의 책이 점점 많아지면서 대출과 반납, 책의 위치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러한 도서관 책 관리를 위한 시스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도서관에서는 수많은 책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특별한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이 시스템은 사서가 책의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데요. 이 시스템이 바로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입니다.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이란 도서관의 모든 책과 관련된 정보를 체계적으로 저장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을 말하는데요. 이 시스템은 단순히 책의 위치를 찾는 것 외에도 많은 도움을 줍니다. 예를 들어 도서관에서 가장 인기 있는 책이 무엇인지, 어떤 책이 자주 대출되는지와 같은 정보를 분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도서관은 어떤 책을 더 구비해야 하는지, 어떤 책을 더 추가 구입하지 않아도 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많은 정보를 저장하는 시스템을 사용할 때에는 보안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시스템에는 책의 정보뿐만이 아니라 도서관 이용자의 정보도 함께 저장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도서관에서 책을 빌리면 빌리는 사람의 이름과 대출 기록이 시스템에 저장되는데 이 정보가 외부로 유출된다면 개인정보가 노출될 위험이 발생하게 되죠. 이러한 보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요. 첫 번째로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을 제한해야 합니다. 비밀번호를 설정하거나 사서와 지정된 특정 사람만이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시스템에 저장된 데이터를 암호화해 외부에서 유출되더라도 데이터를 읽을 수 없도록 해야 합니다. 암호화된 데이터는 외부 공격으로부터 더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주기적으로 보안 교육을 해야 합니다. 시스템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보안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비밀번호를 안전하게 관리하며 의심스러운 이메일이나 링크를 클릭하지 않는 등의 기본적인 보안 수칙을 지키도록 교육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직접 해보기. 이번에는 컴퓨터를 활용한 데이터베이스 제작을 직접 해볼 텐데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다양한 취미 정보를 수집하고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엑셀을 실행해 보겠습니다. 윈도우의 시작 모든 앱을 클릭한 후 엑셀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다음 엑셀 시작 화면에서 새 통합 문서를 클릭합니다. 이번에는 데이터를 입력해 보겠습니다. A1 셀부터 D1 셀까지 차례대로 취미 이름, 특징, 필요한 도구, 소요 시간을 입력한 후 열 머리끌 사이를 드래그하여 열 너비를 조정합니다. 여기서 잠깐 열 머리끌 사이에 마우스 포인터를 두고 더블 클릭하면 셀에 입력된 글자의 길이만큼 셀의 너비가 자동으로 조절됩니다. 취미에 관한 데이터를 입력합니다. 다음으로 소요 시간을 기준으로 데이터를 오름차순으로 정렬해 보겠습니다. 데이터가 입력된 셀에 아무 곳이나 클릭한 후 데이터 탭, 정렬 및 필터 그룹, 정렬을 클릭합니다. 정렬 대화 상자가 나타나면 일행은 항목명이므로 내 데이터의 머리끌 표시 항목을 선택합니다. 정렬 기준은 소요 시간, 정렬 기준은 셀값, 정렬은 오름차순을 선택한 후 확인을 클릭합니다. 소요 시간을 기준으로 오름차순으로 정렬됩니다. 마지막으로 필요한 데이터만 표시하는 필터링 기능을 이용해 보겠습니다. A1 셀을 선택한 후 데이터 탭, 정렬 및 필터 그룹, 필터를 클릭합니다. 각 항목명 옆에 드롭다운 화살표가 표시됩니다. 취미 이름을 기준으로 필터링하기 위해 취미 이름의 드롭다운 화살표를 클릭한 후 표시하고자 하는 취미 이름만 선택하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여기서 잠깐 모두 선택의 체크박스를 클릭하여 모든 선택을 해제한 후 필요한 데이터만 클릭합니다. 그러면 다음과 같이 선택한 취미만 표시됩니다. 이것으로 나만의 데이터베이스 만들기 학습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